안녕하십니까. 두배블리TV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장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채님, 오늘도 1등이시네요. 백배축복님, 그리고 사랑이님, 김성식님, 반드시님, 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네,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제 장마감 정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로 넘어갈 때 이제 FOMC에서 매파적 발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또 한국 HBM 중심으로 상승을 했던 한국 증시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보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어제 혼조세 마감을 하면서 한국 증시에 비슷한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냈음에도 이제 다음 분기에서 이제 중국 영향으로 뭐 실적이 일부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았죠. 뭐 그럼에도 내년치 전망을 올해 4분기 전망을 놓고 봤을 때는 줄었음에도 전년 동기 대비에는 230% 정도 증가한 수치가 기대된다고 하니까 여전히 아직 엔비디아의 성장이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시장에서도 의외로 그런 HBM 쪽 조정은 별로 깊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코스피가 전일 대비 0.05% 상승한 251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29% 하락한 814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전일 대비 0.88% 상승한 1,300원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은 시장을 모두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은 열심히 이제 코스닥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은 확실히 이제 공매도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하락폭이 깊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뭐 그렇지만 사실 뭐 공매도가 안 되면 이제 선물 시장으로 넘어가서 선물에서 뭐 매도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외국인이 아직 선물 시장을 이렇게 지금 또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한국 증시가 크게 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FOMC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상 금리 인상은 종료가 되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빠르면 내년 5월 아니면 6월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 연준에서는 그건 아직 시기상조다 하면서 선을 그었고요. 왜냐하면 벌써 내년에 5, 6월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주식은 벌써 6개월 선행해서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패드 입장에서는 그런 걸 기대감이 생기지 않게 꽉꽉 눌러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분명 저희가 며칠 전까지 봤을 때 여기 시황보드에서 S&P 500, 나스닥, 그리고 다우 모두 다 이제 과열권에 위치했었는데 오늘 살짝 조정받으면서 이 구간을 좀 벗어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다우부터 보면 다우가 이제 소폭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여기서 하락 잉태형 지금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뭐 버틸지 조금 내려갈지 모르겠으나 심리적으로 살짝 과열권이 왔다면 일부 쉬었다 가는 게 좀 더 먼 거리를 간다고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S&P 500, S&P 500도 비슷한 흐름,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전일의 상승폭을 이제 반납한 정도로만 일단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더 빠지는지는 뭐 지켜봐야겠으나 뭐 지금 자리에서 뭐 조정이 와도 이상한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정이 안 오고 그대로 더 가면 그만큼 미국 증시가 세다라는 걸 뭐 보여주는 거고요. 뭐 조정이 나오면 뭐 나와야 될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이어서 본다면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밀려서 이제 시작을 했음에도 다시 여기 위에 돌파를 위해서 그런지 올라와 주는 모습. 그래서 코스피 자체는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항선 위에서 버텨주는 이 흐름 2511포인트로 오늘 마감했죠. 여기 구간이 일단 버텨주는 걸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뭐 코스피보다는 약세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하락이 깊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그래도 좀 버텨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지금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아마 코스닥 안에서는
일부 개별주들 장세가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12월까지 해서 지수를 뭐 주도한 업종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뭐 테마주 혹은 뭐 개별 호재주 아니면 개별 실적 개선주 아니면 실적 대비 낙폭이 과한 종목들이 좀 반등하면서 원래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은 뭐 추가된 게 HMM 본입찰이 예정되어 있고요. 최근 오늘 이제 해운주가 강했으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나머지 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 24일에 한국 UAE 기후변화 대응 국제연대 구상 상호 지지 표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뭐가 움직이거나 할 재료로는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이번 주였나요? 그 코엑스가 아니라 그 엑스포, 부산 엑스포 이제 투표가 있죠. 그래서 투표 관련해서 좀 일정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일정은 불투명하니까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될 확률도 있는 만큼 어, 그런 거는 일정을 끝까지 지켜본다기보다는 일정 전에 관련주를 갖고 있다면 좀 정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슈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정 전에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 네이버가 1.47%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IT 업종 안에서 네이버가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AI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접목하기 시작했잖아요.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네이버 하이클로바 X 등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이제 돈을 받고 AI 서비스를 접목시켜 주기 시작했으니까 국내에 있는 생성형 AI와는 다른 결이지만 분명 시장에서 다르다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네이버도 지금 저점 올려가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네이버보다 안 좋은데 네이버보다 많이 오른 종목이 하나가 있죠.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단기적으로 반등 자체가 엄청 급격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 구간이 지금 35%짜리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최근에는 더 강한 반등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아까 이런 박스권에 위치했지만 카카오는 박스권 그런 거 다 이탈하고 지금 아래로 내려갔다 반등하니까 그래서 반등폭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은 이 친구가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막히는 구간이 분명 존재하고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전과 같은 급격한 상승세는 보이기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지나와서 이제 이전 구간 이때를 보면 이제 카카오 바닥 나왔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거의 뭐 SN 관련해서가 안 좋은 얘기 나오고 뭐 김범수 의장 불구속 뭐 구속 기소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한창 쏟아질 때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반등할 때가 결국은 바닥이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카카오가 그 주식의 전형적인 바닥 신호를 캐치하는 법을 잘 알려주는 주식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도 그랬었고 지난번 작년 10월이죠. 데이터 센터 화재가 났을 때도 이때가 바닥이었어요. 보면 결국 악재가 나왔음에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버틴 이 자리가 바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머지 주식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바닥이고 호재가 나왔는데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게 과거 이런 고점에서 분명 호재가 나왔음에도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다라고 지나고 나서 보면 또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저희는 저기서 고점 신호라고 나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 했었죠. 왜냐하면 여기서 비도 떴었고 대량 거래량의 이런 윗꼬리 캔들은 어김없이 고점 신호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지금 쌍봉이 형성되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이제 지금쯤 돼서 사람들이 또 손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승에 대한 이렇게 상방은 막혀 있지만 하방 역시도 일부 좀 막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는 좀 횡보를 해주거나 그냥 박스권을 유지해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요. 뭐 이거에 대한 근거를 물어보시면 사실 뭐 지금 리튬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다음 분기 컨센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약간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공매도를 여기서 신규로 더 못 치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더 오르지는 못할지언정 더 내리기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일단 이 구간에서는 좀 넓은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조금 좁게 보면 평소에 이제 자주 봤었던 요런 자리가 또 하나의 박스권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저는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코프로 BM도 뭐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제가 뭐 매각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기사들 보니까 알테오젠은 매각 협상이 아니라 로열티 지급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다,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크가 알테오젠에게 어느 정도의 로열티를 지급하는가에 대한 계약, 뭐 1%를 지급할 거냐 아니면 5%를 지급할 거냐, 머크 입장에서는 머크가 개발했던 원래 SC 제형의 플랫폼이 있었는데 그걸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알테오젠이 그럼 사실상 갑의 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알테오젠이 굳이 매각할 이유는 없다라고 또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최대 주주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만약에 알테오젠을 매각하지 않는다 하면, 알테오젠은 이제 매각 이슈보다는 머크와의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 수익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지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제 움직임은 막 그런 매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였고, 오늘은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또 매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서 좀 주춤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상승 추세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이 추세를 못 지키더라도 여기서 이런 자리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일단 걸렸던 자리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고요. 알테오제는 지금 또 애매한 자리죠.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급락한 적도 있다 보니까 저점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돌파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보유자분들은 만약에 급등하거나 슈팅이 나올 경우에는 항상 분할 매도하는 습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도 코스닥이 약했음에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천천히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 매물벽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뚫는다고 이제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 돌파를 위해서 좀 움직이는 흐름이고요. 여기를 돌파하더라도 위에 상단 저항이 한 군데 더 있긴 합니다. 아마 9만 원 선에서는 이제 또 한번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더 가더라도 분할 매도하기에는 여기 나쁜 자리는 아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 바닥 대비해서 지금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49.7%면 50% 올랐으니까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블릭스에서는 아직 매도 신호가 안 떴지만, 과열권에 들어갈수록 이런 매도 신호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아직 비는 안 떴죠. 비는 안 떴지만 그런 걸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비가 떴네요. 네. 관련 이제 그룹주 안에서 이렇게 비가 뜬 종목들이 있으니까 비가 떴을 때는 좀 조심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저항선으로 보더라도 이제 1차 저항에 지금 살짝 걸리는 흐름이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간 그런 구간이고,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아직 저항 걸리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가도 저항이 걸리는 자리니까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구간 뭐 못 지켜줄 수도 있고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더 가더라도 일부는 좀 챙겨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여기 위에서 지금 여전히 뭐 박스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오늘 0% 마감해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뭐 0.53% 정도 하락했는데, 뭐 그럼에도 뭐 추세에 대해서는 아직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NF. LNF도
고개를 못 들고 있네요. 누가 계속 이렇게 아래로 찍어 누르는 듯한 계속 그런 모습인데, LNF는 뭐 에코프로와 다르게 일단 뭐 본연의 일단 문제들, 수직 계열에 대한 것도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테슬라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었고, 그 외에 뭐 현대차, 기아차는 제가 봤는데 조금 빠지긴 했더라고요. 조금 빠지긴 했는데, 크게 단기적인 추세 이탈을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둘 다 약간 그렇게 단기적인 5일 이평선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보고, 그나마 2차 전지 안에서는 LG화학이 자리상에서는 뭐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반등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다른 친구들 대비 뭔가 급격하게 빠지더라도 다시 자리를 얼추 회복하려는 힘이 좀 있다라고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나마 괜찮은데, 철강 업황도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고, 지금 다시 보니까 여기 저항에 살짝 걸리네요. 포스코홀딩스도 일단은 조금 쉬어간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릴 리포트 종목 보면 오늘은 카페24 그리고 유니드 비티 플러스 코미코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 관련 업황 업종을 같이 비교해 보자면 코미코는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저희가 보고서를 썼던 종목이고, 개인적으로 이 코미코도 저희가 전략 리포트로 편입을 할까 고민하던 종목이었는데, 이미 제우스를 저희가 먼저 편입을 해서 일단 코미코는 따로 편입을 안 했고요. 반도체 안에서 실적이 나오고 멀쩡한 기업들, 특히 제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반도체는 올해 감산 사이클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거는 오히려 소재나 그리고 부품 업종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실적적인 피해를 봤던 거고, 우리가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 캐파 증설이나 공장 증설, 뭐 설비 투자 이런 게 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뭐 장비주 측면에서는 사실 더 기대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생산량이 늘어나면 실적적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는 반도체 부품이랑 그리고 소재 뭐 이런 쪽인데,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거기서 부품에 해당하는 업체죠. 그래서 그런 부품주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장비주가 무조건 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번 반도체 움직임 안에서 좀 늦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리고 하면서 제우스 얘기 나왔으니까 제우스 보면, 제우스는 오늘 3%대 상승했는데 지금 살짝 저항 구간에 걸리고 있죠. 여기서 살짝 걸려주는 느낌이고, 여기를 또 돌파를 하면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돌파하지 못한다면 일부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니드 PT 플러스 유니드 PT 플러스는 속한 곳이 이제 한동훈 테마주죠. 관련해서 한동훈 테마주로 좀 있다가 갑자기 다른 관련주들이 많이 생기면서 크게 시세를 못 줬습니다. 시세를 저점 대비해서는 여기 해뜬 자리부터 해서 보더라도 한 3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여기 투자한 사람은 한 20% 내외 한 수익 정도를 가져갔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비가 떴으니까 일단 과열권에서는 일부 분할 매도가 필요했던 자리고요. 그렇더라도 아직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테마주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계 진출이 확실시 되기 전까지는 뭐 추가 한 번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서 뭐 박스권을 놓고 본다면 한 이 정도까지는 매수가 밴드로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좀 넓게 볼 수도 있는데 한 7,300원에서 8,800원 너무 높나요? 그러면 조금 아래로 내려서 요 구간 8,0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매수가 밴드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24는 뭐 어디 테마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썼던 것도 원래는 이 구간 때 이제 준비하다가 갑자기 급등해서 보고서 못 썼다가 이제 좀 내려와가지고 다시 보고서를 여기서 이제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카페24를 썼던 이유가, 그리고 유튜브에서 유튜브 쇼핑 탭이 생긴 거 아시나요? 유튜브에서 요즘 홈쇼핑도 유튜브 쇼핑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고기
고기로 요리하시는 분들이나 뭐 자기만의 뭐 상품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카페24 통해서 유튜브 쇼핑 기능 탭에서 또 물건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구매 전환율이나 구매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카페24가 뭐 수혜를 보기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리포트를 썼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를 듣고 살 때가 아니라 이제 슬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 차익 실현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전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신 분들은 여기 저항해서 일부 차익 실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바닥 자리에서 또 적게 오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37%. 최근 이제 지수 반등 대비 좀 반등폭이 강했던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제가 뭐 일일이 다 아직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보지만 이 중에서도 지금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저희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닥자리에서 해가 뜨는 종목들을 갖다가 골라서 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해 뜨는 종목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수 반등을 따라서 지수 해 뜰 때 같이 해가 뜨거나 지수가 조정받을 때 해가 뜨는데 지금 지수 반등기에 있어서 과열권에 이제 슬슬 들어가는 친구들이 요 파란 게 많아지죠?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키워드는 정치인, 인맥, 정책주, 그리고 조선, 반도체 게임입니다. 일단 여기서 전 조선 얘기부터 먼저 할까 하는데 조선은 이번 주 월요일에 한번 떴었고 조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조선주들이 생각보다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적 부담이 없는 자리로 온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적 부담 없는 자리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오늘 이 신조성과 지수를 갖다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22년 10월부터 23년 9월까지 신조성과 지수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지수 하나만, 종목 하나만 볼까요? HD 한국조선이에요. 뭐 이 친구를 보더라도, 물론 이 친구는 다 안 빠지고 한 절반 정도 빠졌지만요. 여기 22년 10월이면 이때 바닥자리잖아요. 여기 10월 때 한 7만 원, 지금 10만 원 정도 선인데, 근데 이 친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품주들 중에서 기자재들 주들 중에서 신조성가는 지금 계속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와 있는데 주가는 다시 이 구간 작년 10월대로 돌아와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가격 부담 없이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국조선에 봤으니까 하나오션. 하나오션은 뭐 제가 이 친구가 반등하는 거 보면서 추세가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여기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여기서 오늘 한번 찔러줬는데 꼬리가 달고 내려왔어요. 꼬리가 달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바로 이탈해버릴지 버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으나 일단 이 친구도 여기 가운데 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지금 바로 시작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도 4%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그것과 비슷한 논리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지금 상거래일제 어, 지금 적산병을 띄우면서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이렇게 적산병이 뜨고 있고 주가 역시도 뭐 작년 10월 선이면 작년 10월 선이랑 비슷한 자리까지 빠졌었잖아요. 이 친구도 신조선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가격대는 이전과 비슷한 가격대, 메리트 있는 가격대였다라는 거죠. 이 조정 맞는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조선이 또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반도체도 못 움직였고요. 2차 전지도 못 움직였고 뭐 시장에서 최근 주도했었던 뭐 AI 뭐 이런 친구들도 별로 못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갈 만한 데가 없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기에서 이제 조선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조선주들 보면 또 이제 조선주와 함께 어,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은 그렇게
여기도 반등은 하고 있는데 아직 추세는 돌파는 못했고요. 추세 돌파를 하려고 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주 중에서는 HSD 엔진 이 종목도 저희가 월요일에 썼던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이 친구도 여기서 바닥 잡히고 반등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때 여기 저항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항 깔끔하게 돌파하고 여기서 3거래일 동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이 바닥에서 기회를 주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조선주는 뭐 신조선가가 꺾이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단 조선주들은 충격을 받을 거는 확실하고요. 신조선가가 꺾이면 그리고 신조선가가 꺾이는데 수주량이 늘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신조선가가 꺾이는데 수주도 신규 수주가 별로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살짝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빨라야 2026년 7년에나 이제 실적에 반영될 상황이니까 너무 먼 미래죠. 왜냐하면 이미 2025년까지 도크가 꽉 차서 계속 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대형 조선주들은 실적적인 개선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시기라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뭐 HSD 엔진 같은 친구들 그리고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하인텍 조선기자재들도 이제 약간 움직이죠. 한국카본보다는 동성하인텍의 움직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 추세를 천천히 돌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성광밴드 성광밴드도 고점 찍고 좀 여기 전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바닥은 잡혔는데 추세는 아직 돌파했다라고 확신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관련해서는 일단 한동훈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뉴스들이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이 국힘당 전 대표, 이제 이준석 국힘당 전 대표가 뭐 당의 개혁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하태경, 이준석, 한동훈이 동지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신당 창설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삼보산업도 그래서 지금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 외에 한동훈 관련주들은 오늘 덕성 체시스, 덕성이 오늘 상한가, 덕성이 원래는 초전도체로 급등했었죠. 그랬는데 오늘 급등 또 한동훈 관련주로 갔고요. 체시스도 원래는 여기 상승 초기에는 한동훈 관련주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막 돼지열병이었나? 아무튼 그런 동물 질병 관련주로 뭐 급등했다가 또 다른 이슈로 급등했다가 갑자기 또 이제 한동훈이란 이슈를 타고 상승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런 작전형 테마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슈를 옮겨 타면서 계속 올려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 뭐 한동훈 관련주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너무 많아졌는데 관련 엮인 이유를 보면 참 기가 차다라고 싶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그 기가 차다라는 말은 결국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 것들이 아닌데 왜 주가가 움직이는 거야라고 일반적인 가치 투자만 하신 분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가치 투자가 옳고 그름의 방법을 떠나서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맞는 방법인 거죠. 가치 투자가 맞을 때는 가치 투자가 옳은 방법이고 이런 테마주가 오를 때는 테마주가 맞는 방법인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상승할 때는 지수를 주도하는 업종, 지수보다 많이 올라가는 업종을 주도주로 해서 일부 편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테마주가 움직일 텐데 그럼 개별 테마주 중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간적인 거나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총선이라는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 종목은 가치 투자 종목대로 가져가되 또 이런 조정이 나올 때 해지가 가능한 또 테마주들도 일부 챙길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동훈주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주를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정치인주들을 조금 더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홍정욱 관련해서 KNN 한국무브넥스가 일단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NN 보시면 오늘 13% 급등했고요. 한국무브넥스 여기도 최근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밀렸는데 일단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브넥스는 최근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런 거는 좀 그냥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국과 관련해서 한신기계, 이거 뭐 대장 한신기계가 아니 한신기계가 아니라 화천기계, 화천기계 뭐 이런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도 추세는 이렇게 상향 추세 타고 있으니까요. 어차피 총선에 이제 후보자 등록일이 12월 11일부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뭐 누가 총선 거기 출사표를 던졌다더라 하면서 관련주가 있으면 그때 관련주들이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0일인가요? 아무튼 1월 12일인가? 그때까지가 그 현직자 중에서 사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하는 그 기한 안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 일정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를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좀 빠졌다고 했었죠. 일단 엔비디아가 여기 보면 매출액은 181억 달러, 그리고 1년 전보다 3배가 넘게 증가한 206% 상승, 순이익은 92억만 달러, 주당 3.71달러로 13.6배 폭등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EPS 그리고 뭐 매출액 모두가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음, 여기 AI 칩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해서 HBM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실적 숫자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4분기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국 지역의 매출 감소 우려가 남아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조금 빠졌지만 그럼에도 여기 중국 매출 지역 감소 우려에도 엔비디아가 내놓은 4분기 매출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231% 늘어난 200억 달러다. 이는 월가 전망치는 18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래서 시간에 빠지게 했으나 그 빠지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영향을 받더라도 전망치를 웃돈다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공급 부족인 엔비디아의 제품은 중국 외에 다른 지역에서 충분한 수요로 중국향 매출 감소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올해 더불어서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HBM 그리고 AI와 관련된 반도체 칩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LLW 반도체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일단 이 LLW가 뭐냐면 로우 레턴시 와이드라고 해서 일단 전력 효율이 70% 개선된 디램이에요. 그래서 이 디램이 나왔을 때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반도체다라고 보면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저전력 고성능 AI 반도체가 향후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런 식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하이닉스가 준비를 제일 잘 해놨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업계 상위 주자들은 또 그런 격차를 또 빠르게 어, 따라잡고 집어삼키는 막대한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되었던 기술력 그리고 이미 많이 세워놓은 공장, 대규모의 자본들 이런 걸 동원해서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오늘은 이제 소폭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오른 친구들은 올랐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인텔 CPU에 DDR5 호환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DDR5 점유율이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HBM 오늘 얘기를 했지만 HBM과 더불어서 DDR5도 계속 지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ST랑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18% 급등했습니다. 여기 하락폭이 워낙 무시무시했었죠.
오픈엣지도 15%대 상승하면서 이거 잘하면 추세 돌파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추세 돌파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넓은 이런 통을 채널형을 이제 관통해서 넘어가면 또 새로운 움직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장 쪽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좋은 건 맞는데 비싼 게 흠입니다. 그래서 의견 자체에 대해서는 전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중립적인 의견이라는 게 신규 매수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이고 보유자 영역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반도체는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지 지금 최근 당분간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추세를 살리면서 이제 가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걸 이탈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고점에서 상승 각도가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부분은 이런 구간 지지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를 주축으로 해서 HBM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서 우리가 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뭐 반도체주들 최근에 두산테스나 여기도 후공정 쪽 패키징 쪽이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일단 두산테스나도 계속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살짝 과열권에 왔습니다. 이렇게 과열권 온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 가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 친구도 최근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을 새로 갱신하고 또 조정받고 계속 이거를 반복하는 흐름에 있다.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장비 업체들이 아마 가장 늦게 움직일 확률이 높으니까 여기 패키징, 후공정 업체, 그리고 IP, 그리고 소재 뭐 이런 쪽 해서 먼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 생각과 다르게 장비가 먼저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장비가 움직이면 웬만하면 다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GST를 보면 지금 반등하고 있긴 한데 다른 반도체주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많이 반등한 친구들보다는 좀 적게 반등한 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게임주들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 지스타 저희 지난 주말에 있었죠. 지스타에서 이제 게임사들이 신작들을 대거 보였었고요. 그리고 NC소프트가 8년 만에 신작을 내놨습니다. 여기 TL이라는 게임이고 이게 아주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고 이런 게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체험해보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스타는 그냥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블록체인 P2E 결합 가능성에 대한 것까지도 일부 좀 보여줬던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마블엑스가 있죠, 코인. 뭐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좀 보여줬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주들 몇 개만 보자면 일단 오늘은 네오리진 드래곤플라이어 갔는데 여기 뭐 테마주로 움직인 친구들이니까 제외하고 게임주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NC소프트가 기나긴 고생의 끝을 이제 보인 끝에 고생 끝에 방향성을 전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슬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어 봤을 때는요. 이렇게 추세를 그었을 때 추세를 자연스럽게 돌파를 한 흐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돌파하고 살짝 눌림 줬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신작 모멘텀으로 이 TL이라는 게임의 신작 모멘텀으로 6% 상승을 했고요. 뭐 6% 상승했더라도 NC소프트가 과거의 주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그렇게 비싼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너무 많이 빠졌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NC소프트 바닥을 잡았다 생각하고 한번 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단기적인 매물대를 돌파할 힘이 있느냐를 놓고 따졌을 때는 여기서 한번 몇 번 이렇게 꼬리가 달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꽉 찬 양봉으로 끝이 났다는 말은 이 과거에 이 구간대까지 있었던 매물은 어느 정도 얼추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안 보더라도 아마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어, 꽤 기관인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왔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보면 최근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랑 개인은 약간 살짝 매도, 개인도 일부 매수했긴 한데, 최근에는 기관 중심으로 순매수가 강했던 것 같고, 특히 이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기관들이 좀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넷마블. 넷마블도 이제 이 고생 끝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바닥 자리에서 계속 수급봉 나오면 제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반복적인 수급봉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 게 아닌가. 물론 여기서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 자리까지 온 주식들은 분명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여기를 차라리 이 구간에 있으면 차라리 난 돌파하고 노릴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은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움직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크래프톤도 지금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주로 고생했던 분들이 그래도 최근엔 좀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크래프톤까지 해서 게임주들 이렇게 쭉 봤었고, 나머지 게임주들도 이런 식의 관점으로 같이 반등하는 친구들, 좀 덜 반등한 친구들 한번 보면서 동시에 이 게임주가 갖고 있는 신작 모멘텀이 뭔가, 그리고 이 신작 모멘텀의 뭐 전문가들의 게임평 아니면 유저들의 기대감, 이 정도도 미리 좀 한번 체크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장마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제 질문 딱 하나만 좀 받고 먼저 마치도록